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코로나19 환자 10명 중 1명꼴로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확진 판정이 난 이후 16일 동안이나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전혀 증상이 없었던 환자도 있었는데요. 자, 오늘 첫 소식으로 이만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44번째 코로나19 환자는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음압병실로 옮겨졌지만 다른 환자들과 달리 기침이나 인후통 등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에서는 계속 양성 반응이 나와 격리 치료를 했다는 게 부산시 설명입니다. 결국 입원 기간 16일 내내 아무 증상 없이 병실에 격리돼 있다 이번 달 11일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입원한 48번째 환자도 일주일 내내 아무 증상이 없다가 7일째 되던 날에야 기침과 콧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상이 없어지고 그러고 난 이후에 두 번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무증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부산에만 11명이나 됩니다. 전체 확진 환자의 10%가 넘습니다.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환자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진 보건당국도 파악이 안 되고 환자 스스로도 몰라 2차, 3차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호흡기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계절입니다. 초기에 감기 증상과 코로나19 감염을 감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 부산은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없이 전체 101명을 유지하고 있고 완치자는 55명,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45명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오늘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없어 전체 10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받던 환자 4명이 퇴원하면서 완치자는 55명으로 늘었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45명으로 줄었습니다. 어제 부산의 코로나19 확진 검사는 477건이었으며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152명입니다.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개학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3월 개학이 예정돼 있던 각급 학교들은 큰 혼란과 차질 속에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개학이 세 번째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교육부가 개학을 4월 6일로 2주 더 연기하면서 각급 학교의 신학기는 꼬박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체적인 학사 일정 조정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학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일정이 나와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연기하고 또 일부는 또 취소할 수 있는 거 취소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줄고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둘 다 치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입시에 반영되는 마지막 내신 시험이자 반영률이 가장 높은 시험에 변동이 불가피해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우려됩니다. 2015 교육과정이 3학년으로 이제 완성 학년이 되니까 실제 진도를 아직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부분이 진도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할 수가 있는데 또 여름방학이 짧아지면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수시 모집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 돌봄은 현행대로 오후 7시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각급 학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원격 수업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루한 원격 수업과 담임 선생님들의 전화를 통한 생활 관리에 지쳐 있는 학생들이 남은 2주간을 얼마나 잘 따라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밖에 각급 학교에 연계돼 생활하는 교육계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생계도 새로운 걱정거리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사실상 이번 연기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며 이 기간 안에 코로나19 확진 추세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뭘 해 먹을까? 아이랑은 또 뭘 하고 놀아주지? 요즘은 외출 한번 마음대로 못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런 고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일상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낀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깁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시민,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까지 답답한 집안 생활에 참다 못해 잠시 탈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이곳 광안리해수욕장은 모처럼 활기를 찾은 듯이 보입니다. 오래간만에 산책을 나오거나 운동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겨우 동네 산책 정도지만 봄바람에 한결 기분이 좋아집니다. 굳이 나갈 일이 아니라면 집에 계속 있어야 되고 너무 갑갑해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개학 연기와 재택근무 실시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일상생활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나 키즈카페 대신 집에서 보드게임이나 퍼즐 같은 놀이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부모들은 자녀와 뭘 하고 놀아줄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방 하나 자체를 아예 놀이 장난감으로만 다 해놔가지고 거기서 뭐 점프도 하고 미끄럼틀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장난감을 많이 사게끔 되는 것 같아요. 외식과 배달을 꺼리고 직접 밥을 해먹으면서 식품류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3주간 한 대형마트에서는 즉석밥과 냉장 냉동식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로 크게 늘었고 라면은 42%, 생수는 35% 늘었습니다. 바로바로 해 드실 수 있는 즉석밥류나 컵밥, 라면류, 그리고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소스류 같은 게 매출이 좋아졌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집콕 생활이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4.15 총선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부산 지역 2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모두 경선을 치른 지역구인데요. 특히 이현승, 하태경 현역 의원 2명이 살아남아 부산 민주당의 류영진, 유영민 후보와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경선을 치른 부산 지역구 8곳의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구 갑 후보로 결정돼 부산민주당 유영민 후보와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존재감이나 어떤 인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으로서의 어떤 경험을 살린 정책 능력을 조금 더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는 쪽에 집중. 연제구는 김희정 후보를 누른 이주환 후보가 민주당 현역 의원인 김혜영 후보와 첫 대결을 펼칩니다. 이주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원, 시의원으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꽤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김혜영 후보가 꽤 긴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부산 진구을엔 3선에 도전하는 이현승 후보가 식약처장을 지낸 류영진 민주당 후보와 총선을 치릅니다. 이 밖에 미래통합당은 중영도구와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기장군에 후보를 추가 확정했고 나머지 서동구와 사하구 갑은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추가 공모가 진행 중인 부산정의당은 최소 4명, 부산민생당은 최대 10명의 지역 후보를 목표로 총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산시 의뢰는 민주당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상대로 통합당 나동현 전 양산시장이 결정됐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 시내 한 원룸에서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났습니다. 이 집에선 전기장판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였는데요. 요즘 이코쌤 추위 탓에 아직까지 온열기기 사용하는 가구 많으시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집안이 온통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불에 탄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나갔고 침대가 있던 자리엔 용수철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화재가 난 시각은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거주자가 직장에 나간 사이 화마가 빈집을 덮친 겁니다.
왜 전기 타는 냄새 특유 있잖아요. 선 이는 냄새. 그냥 부엌에서 뭐 음식하다가 타는 냄새가 아니고. 불이 집 밖으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안에 있던 반려동물 9마리가 연기를 들이마셔 질식사했습니다. 전원이 연결된 전기장판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가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전기장판에 의한 화재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껏 부산에서 발생한 전열기구 관련 화재는 159건. 모두 14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재산 피해액만 4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전열기구 화재 중 절반가량은 전기장판 등 온열기기에서 일어난 것으로 과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꽃샘 추위에 밤낮의 기온차가 큰 만큼 온열기기를 사용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지만 부산시와 백스코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부산 모터쇼를 예정대로 5월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리는 부산 모터쇼에는 당초 10개국 180개사가 참가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수입차가 대거 불참하기로 하면서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차 1위 업체인 벤츠코리아가 불참을 확정한 가운데 유럽 완성차 업체와 일본 업체도 참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이전 금융공공기관 본사 등이 입주한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달 중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사업부지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에 들어갑니다. 공모기간은 3개월 정도로 예상되며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사업부지는 모두 1,293제곱미터로 상업지역 용적률 1000%를 적용할 경우 최대 50층 안팎의 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3단계 복합 건물에 부산 이전 금융기관 업무시설과 블록체인, 핀테크 등 기술금융기관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면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이 원칙에 따라 예비비 15억 원을 들여 면 마스크 100만 장을 구매해 학생과 교직원 1명당 2장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면 마스크 지원은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기장군 장안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수목 100여 그루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산 아래 농로 근처에서 불이 시작돼 불이 번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2시 50분쯤엔 부산 진구 부전시장의 한 건어물 상점에서 불이 나 환풍기 일부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강서구 명지교차로에서 30대 A씨의 1톤 포토 차량에 실려있던 볼트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낙하 충격으로 노면 일부가 파손됐고 현장 정리를 위해 지게차가 투입되면서 4개 차로 중 3개 차로가 1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